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의 향방이 1차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과연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을 지명했는데요. 이 각기 중요한 미국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환 슬로연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일본이 미국의 대민 투자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한다는데 이게 뭐죠? 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중에 일부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3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둘 다 이제 에너지 분야 투자를 할 거라고 했죠. 네네.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오하이오의 LNG 발전소, 이게 네네. 3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네. 텍사스의 원유 수출 시설이 한 20억 달러. 규모는 작지만 조지아의 다이아몬드에 60억 달러 정도, 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인공 다이아몬드. 예. 현재 보면 이제 그 하워드 러트닝 장관이 이런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본을 대고 인프라는 미국이 건설한다. 그리고 일본은 수익을 얻고 미국은 전략 자산을 얻는다. 트럼프 이거 이제 위대한 또 투자다라고 또 이제 자랑을 했는데, 사실 일단 이 세 가지는 이제 일본 이제 다카시 총리가 처음으로 이제 내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좀 잘 지내보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투자인데도 일단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고요. 보시면 이제 왜 하필 다이아몬드일까? 왜 인공 다이아몬드일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계속 다뤘던 것처럼 뭐 이해가 돼요. 예,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 미국 언론에서 이걸 이제 중요하게 다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산업용 다이아몬드고요. 이게 반도체와 제조업의 절삭 도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이 히토류에 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것처럼 결국 이 전략 자산인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이 제조 기반이 넘어가고, 이 부분이 또 중국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제조 부흥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핵심 부품인 전략 자산인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다시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기업인 디비어스의 자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여기에 일본이 기본적인 이제 그 시드머니를 대고 이제 이 산업용 다이아몬드를 다시 키워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이아몬드의 입자, 분진, 분말이 탁월한 이 핵심 원자재다,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굉장히, 그리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결국 수입을 해야 되고,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상당부 수입에 의존했는데, 결국 미국의 공급망을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 중 하나로 봐야 된다. 트럼프가 이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이 너무나 거대한 프로젝트라서 이 특별한 한 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관세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공 다이아몬드, 이건 사실 좀 아쉬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진이나 이런 데 기업이 있는데. 자, 케빈 워시. 트럼프 지지율 먼저 보고 갈까요? 네, 트럼프 우리 지지율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죠. 이 트럼프 지지율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그 퓨 리서치 센터 자료인데요. 이렇게 관세 전쟁을 벌여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 지지율을 보면 이 왼쪽이 이제 그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플러스인데 전체 지지율은 이제 61%가 마이너스입니다. 반대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못한다가 61%예요. 그리고 잘한다는 37%네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그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근 몇십 년 사이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쪽은 이제 찬성이 많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찬성이 7%밖에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관세 전쟁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으나 잘 굉장히 지금 이제 후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중간 선거가 폭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의 전쟁이 실제로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K자형 성장이란 말이 나오는 게 성장률은 높아요. 성장률은 높은데
정작 그 가게에 도움은 안 되고 이 어제 이제 CNBC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림 보여주십시오. 붐 세션이라고 해서 경제는 붐업이 되는데 리세션 성장을 하는데 침체가 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고요. 네. 미국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리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왜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제 경제 지표는 올라가는데 서민들의 삶은 어렵다 이런 트럼프 거죠.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일본과 한국을 쪼으면서 한국은 지금 이제 관세를 25%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지금 그 행정명령이 이미 관보에 올라가게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 이제 발령을 안 시키는 한국 상황이고요. 빨리 내놔라 이거죠. 지금 이제 김정관 장관이 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아마 이제 며칠 사이로 이 발표가 날 텐데요. 지금 이제 좀 에너지 분야 투자에 꽤 큰 규모의 이제 그 금액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연준 네. 의장 네, 케빈 워시를 지명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 원래는 이제 우리 미국 그 연준 얘기할 때 매파 비둘기파란 말 많이 하잖아요. 매파 비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매파는 이제 매와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고 매는 이제 굉장히 그 육식 동물이니까 매파로 가면 이제 굉장히 경제 긴축시켜 가지고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원칙적인 사람을 매파라고 부르고 네. 비둘기파는 좀 유연하게 금리도 낮추고 경제를 살려가지고 좀 잘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정부들은 비둘기파를 좋아하죠. 경제를 일단 살리고 보자라고 하는 판인데 이 그동안에 이제 연준 의장들은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됐었고요. 네. 케빈 오씨를 지명한 건 굉장히 이제 의외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케빈 오씨라는 이 복잡한 이슈를 오늘 이제 다루는 건 세계 경제 대통령이란 말을 많이 하죠. 이게 그렇죠. 단지 미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미국의 통화 정책이 전 세계의 이 성장의 속도를 가늠하는 그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월가에서 매파로 불리던 사람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금 그 파월한테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사실 낼 것처럼 하기도 하고 지금 연준 이사들 많이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 매파였던 케빈 오씨를 지명한 게 굉장히 의외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궤적을 보면 이미 과거에 한번 연준 이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강력하게 돈을 풀면 안 된다라고 그 매파적 입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또 이제 금융시장에 또 이제 그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이제 트럼프의 해결사란 말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건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좀 많이 이 성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매파였지만 지금은 이제 비둘기파로 바뀌지 않았는가? 결국 이제 금리를 낮추는 걸 용인할 거다. 그리고 이 프로덕티브 더블한 말을 많이 하는데 생산주의적인 비둘기파.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면서 금리를 낮추고 경제를 살리면서도 물가를 잡는 그걸 다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실험을 할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월가의 원칙과 트럼프의 성장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후보가 케빈 오씨라서 트럼프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저도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35세에 연준 이사가 됐던 네네네. 사람이고 2008년 금융위기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매파임인데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뭐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말씀하신 위기관리 전문가였고 그동안 이제 돈을 푸는 걸 반대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양자 완화를 반대했고요. 그러면서도 이 되게 원칙주의적인 사람인데 이 한번 연준 의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모건 스탠리 또 M&A 부서에서 일했고 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그 연준 사상 최연소 이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연준과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생각이 바뀐 건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 전쟁엔 그리고 찬성. 이제 찬성한다는 건 뭐냐면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수입 물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물가 오른 건 일시적이라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관세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 과잉 반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좀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머시가 지명됐을 때 막 그 미국 그 주식시장이 막 폭락을 했던 건 그만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다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워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 비둘기주의라는 건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 왜 다르냐? 우리 그 강정수 박사도 얘기하고 하지만 AI 생산성 혁신이라는 게 이게 많은 걸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이 케빈 워시는 그래서 AI 혁명 때문에 금리를 낮추고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90년대 앨런 스펀이 네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때 맞습니다. 그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지 않았는데 그와 네네. 비교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AI 혁명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 네. 금리 상황을 보면 한때 뭐 그 그린스펀 때 거의 0% 금리를 그렇죠. 한동안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 보세요. 미국 금리가 이렇게 지난 그 70년 동안 미국 금리를 쭉 비교를 해본 건데 많이 올 때는 무려 21%가 올렸을 때도 있고요. 앨런 그린스펀 때는 거의 0% 가까이 내렸다가 네. 또 이제 양적 뭐또 그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에 또 거의 0%가 제로 금리가 낮췄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5%가 올렸다가 지금 낮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트럼프는 이걸 이제 다시 계속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앨런 그린스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앨런 그린스펀 때도 당시도 이제 성장을 하고 돈을 풀어서 인터넷 혁명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케빈 워시는 90년대 그린스펀의 인터넷 혁명처럼 지금 이제 AI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AI 혁명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실험이 먹힐 것인가 그리고 원칙주의자가 트럼프와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지만 네. 사실 이제 앨런 그린스펀 때는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거든요. 먹힌 거죠. 성장을 이끌면서도 물가를 낮추고 예. 이게 그 글로벌 혁명을 만들었었는데 이 트럼프가 사실 주변에 그 참모들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해야 한다라는 이 무모한 도전을 이 케빈 워시가 맡고 있고 이 한때 매파였던 사람이 이런 생산적 비둘기파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지금 미국 경제의 그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건 이제 그 집중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앨런 스펀 시절에는 중국이 물밀듯이 저가가 오니까 네네. 한편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AI 혁명은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만 AI 혁명이 로봇 혁명과 같이 오게 되면 결국은 이 비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당 앨런 그린스펀 때는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AI 혁명이 많은 걸 바꿔놓을 거고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 형성 만들어서 훨씬 더 싸게 어떤 이제 그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AI 혁신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일시적으로 물가 부담을 키우지만 관세 전쟁도 미국의 그 제조업 혁신을 만들 거고 그것과 AI 혁명을 통해서 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트럼프와 이 워시의 이 가설인 거죠. 예. 여기 또 제가 외신을 검색해 보니까 펫풋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 네. 연준이 더 이상 시장을 구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패드풋이라는 건 이제 패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고 네. 풋은 이제 그 밀어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 상승이라는 건데 패드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경제 성장은 없다. 그 말은 시장은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먼투더 매파인 게 결국 그 원칙주의자죠. 연준이 움직여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거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 AI 혁명에 맞게 어떤 이제 금리를 조정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전임인 파월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경제를 관리하는 물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면 워시는 원칙주의자지만 이런 달라진 상황에 맞는 이제 AI 혁명에 맞는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 하락을 용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 결국 이게 AI 혁명을 통해서 이게 그 시장이 견뎌내는 상태로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연준이 시장을 구원하지 않을 거고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일부 기업들은 망하고 일부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변혁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새로운 그 혁신을 만들 거다라는 게 이 워시의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 풋의 종말이라는 건 연준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지 않을 거다.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비용이 낮아질 거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가설을 만드는 건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워시 해법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통화 바벨 전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런데 정부의 돈을 푸는 건 줄이겠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을 가져가면서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겠죠. 또 AI 쪽에 돈이 가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품을 방지하고 또 동시에 강달러 전략을 유지해서 달러 가치를 지키겠다. 이 굉장히 두 가지 다른 전략이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달러 가치 상당히 모순된 전략. 달러 가치가 낮아질 텐데 왜냐하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AI 혁신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강달러 기조를 가진다는 거는 결국 강달러하고 고성장 전략. 네, 이걸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전 세계 돈을 미국으로 다 빨아들이게 될 텐데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블랙홀 실제로도 이제 모든 그 미국이 빨아들일 것이고 빅테크 주도의 경제 성장이 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AI 생산성이 1위고요. 조금 금리를 낮추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질 거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훨씬 더 돈을 끌어들이기 쉽겠죠. 그리고 강달러가 유지되면 또 자산 가치가 보존이 돼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용하고 게다가 또 빅테크들의 AI 혁명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에셋 베이스드 서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자산 기반 공급주의 전략. 그러니까 통화 기조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더 싸게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인데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전 세계가 사실 미국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폭락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는 올랐죠.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한국과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뭐 한국이 지금 올해 이 한국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영업이익이 450조 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200조 원 이상이 될 거라 300조 원이 될 거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이 갖지 못한 이 반도체 인프라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의 모든 걸 빨아들이지만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 그중에 반도체와 조선과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우리 계속 다뤘던 피지컬 AI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의 성장에 어떻게 보면 묻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한국에 지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달러 그리고 AI를 통한 고성장 전략, 전 세계 자본의 블랙홀. 얼마 전에 구글에서 보면은 100년짜리 회사채 네. 1,000조 원을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하던 금값이 떨어지기 네. 시작했어요. 네네. 네.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졌죠. 우리 금값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제 한때 지금 이것도 한 50년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5,500달러까지 이론식 5,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며칠 전에 5,0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케빈 워시 등장 이후에 10%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값이 뭐 그렇게 고공행진하다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이 안전자산이라는 금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흔들릴 때 금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금값이 흔들렸다는 건 다시 강달러로 갈 거다. 여전히 미국의 패권이 아직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달러 가치,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 그다음에 이 빅테크들 주도의 경제 성장이 유효할 거기 때문에 달러가 흔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진 것은 그만큼 이제 여전히 우리가 안전자산이 없는 상태, 그리고 세계 경제가 그만큼 불확실한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이 케빈 워시 이코노믹스가 과연 먹힌다면 이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뀔 텐데 여전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건 사실 이제 이거 보면 미국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S&P 500은 평균 6개월 동안 16%가 빠졌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 온통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이 금값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S&P 500도 방향 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연준과 트럼프의 그 이 가설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아까 그 바벨 전략이죠. 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축소하고 물가를 잡고 성장을 유도하는 이 트럼프의 가설이 과연 먹힐 것인가? 근데 사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달려 있는 거죠. 만약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또 AI의 겨울을 맞게 되거나 심각한 어떤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텐데 트럼프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은 또 미국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미국과 공동 운명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제조업 기반 시설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AI 혁명과 같이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워렌 버핏 그분하고 몇 분이 이제 그 주식 전망,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본인들은 한 100년 동안의 미국 경제를 볼 때 결국은 수익이 어디서 나느냐. 예. 그게 결국은 관건일 것이다. 네. 결국은 AI가 말은 많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나을 건가 결국 핵심일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는 좀 더 버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미국 상황을 보고 있는데 최근 나온 이야기는 결국 AI가 성장을 본격적 성장을 만들기 견인하기 위해서는 AI의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챗GPT로 회사들이 돈을 버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최근 아까 이제 그 우리 클로드 오프스 나오고 최근 이제 그 AI 최근 버전들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던 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또 하나 그 완전히 다른 중요를 AI 지금 집어들었다. 이제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는 초기 과정이다. 맞습니다.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력을 대체하고 비용을 낮추고 혁신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면 예. 이게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신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미국이 AI 혁명을 더 가속도를 내게 되면은 그리고 강달러를 유지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미국이 투자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 유럽은 투자할 별로 어려운데. 미국은 유럽은 이미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조업 기반도 한국이라는 무너지고 주식이 있고, 네. 결국 7,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나요? 최근에는 7,000포인트뿐만 아니라 10,000포인트까지도 전망하는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7,000포인트를 가려면 결국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뭐 최근에 그 한국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이라든가 뭐 한국형 핵융합 산업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 부품주들도 나오고 이게 사실 반도체에서 다른 산업으로 코스닥하고 연결되는 이제 산업 성장의 어떤 그 기반이 넓어지는 것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속해서 이제 전력이 맞들리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7천을 넘어서 10,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 반도체가 삼성하고 SK가 되려면 결국은 올 하반기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부터 발주를 하게 되면서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만들어 놓은 걸 판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설비를 늘리는 것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하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갔다면 코스닥이 새로운 수많은 AI 신생 기업이 나와야만 이게 중산층을 만드는 일이자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게 가능하려면 한국도 이제 생산적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그 벤처 투자 시장이라든가 그런 모험 자본에 대한 그런 좀 그 기반을 넓히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자, 이 워시의 그 인사 발표 이후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를 하나를 짚어보겠어요. 세계 경제가 사실 그 엄청난 변동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국은 사실 트럼프의 명운을 걸고 지금 중간 선거가 굉장히 폭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는 결국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지난 1년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조업 기반 그리고 어떤 이제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또 전기의 어떤 이제 전력의 어떤 이제 독립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계속해서 공급망의 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나라도 밀 수가 없고 자생적인 그 경쟁력, 체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이 4%가 넘는데 결국 여기도 K자 성장 때문에 네네. 서민들과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 경제의 K자 성장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혁신 AI 드라이버들을 하지만은 중산층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서민 경제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라는 과제는 함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